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살 난 아이를 기르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이번에 몇 년 만에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다녀왔는데 참 좋더라고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이런 행복을 몰랐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누리는 이 행복이 얼마나 감사한가 매일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아이를 갖기까지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하루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행운이 찾아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무려 7년이나 아이를 기다려왔고 몸도 마음도 참 힘들었죠. 그렇게 다 포기했다 싶었던 때에 저희 아이가 찾아와 주었네요.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자기 부모에게 애달고 소중한 게 당연하겠지만 저는 어렵게 가진 아이라 그런지 더욱 특별한 듯 해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제대로 볼 수도 없었다면 얼마나 끔찍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제가 이런 행복을 모르고 살 뻔했다니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들으신다면 다들 기가 막히실 거예요. 저도 사실 지금도 그 일이 다 이해되지 않거든요. 물론 지금은 다행히 제 자식과 가족을 지켜내었지만 지금도 쉽게 잊혀질 일은 아니에요. 저도 이곳에서 여러 가지 사연을 들어왔지만 제 얘기도 만만치 않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때 겪었던 일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렸을 적 저희 집은 늘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아버지는 책임감이 강하시고 따뜻한 분이셨고 어머니도 제게 늘 다정다감하시며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부모님 덕에 저는 집 안팎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고 특히나 외동딸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 시절 만나서 연애 결혼을 하셨던 저희 부모님은 사이가 참 좋으셨어요. 흔히들 하는 부부싸움 한 번 없이 아버지가 늘 어머니에게 져주셨곤 하셨죠. 그러다 보니 저는 저희 부모님처럼 사는 게 늘 꿈이었어요. 나도 언젠가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 서로를 닮은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게 작고 커다란 바람이었죠. 어려서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몰랐지만 나이를 먹고 세상을 알아가면서 저는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TV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세기의 연인이라며 죽고 못 살던 연예인 부부들이 갑자기 이혼을 하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걸 보면 저도 조금씩 사랑에 대한 환상이 깨지곤 했어요. 정말 좋은 남자들은 다 누가 먼저 채간 건지 어디에도 제 짝은 없어 보였죠. 그러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네요. 사실 소개팅에서 제 운명의 상대를 만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다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에 별 기대 없이 나간 자리에서 저는 지혁 씨를 만났습니다. 지혁 씨는 학벌도 직업도 나쁘지 않고 저보다 2살 연상이라 대화도 잘 통했어요. 무엇보다 외모도 제 이상형에 가까웠고 몸에 밴 매너 덕분에 같이 있는 내내 기분 상할 일이 없었죠. 사실 누가 봐도 훈남의 성공적인 소개팅이었지만 저는 너무 좋아 보이기만 하는 것이 오히려 의심부터 들었습니다. 저도 적지 않은 남자를 만나봤지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다들 하나둘씩 문제가 있다 보니 어쩌면 오히려 외모를 포기하고 성격 좋은 사람 찾는 게 더 쉬울 판이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성격 좋은 남자가 있지도 않았지만요. 그런데 지혁 씨는 뭐든 제 마음에 들었으니 오히려 불안할 수밖에요. 지혁 씨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 뒤로 데이트를 몇 번이나 더 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그 사람의 하자를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딘가는 문제가 있을 거다, 아니면 뭔가 이상할 거라는 생각만 했죠.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지혁 씨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남자들 다 있는 허세도 없고 오히려 사람이 너무 착해서 탈이었어요. 오히려 단점이라면 정말 착한 게 단점이었을 것 같네요. 넉넉한 집안에서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웬만한 손해는 그냥 감수하고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알바생이 비싸 보이는 옷에 음식을 흘렸는데도 세탁비도 받지 않고 웃으며 넘어가더라고요. 사실 그 모습에 제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지혁 씨를 만나게 되었고 사귀어 가면서 점점 더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지혁 씨가 저를 먼저 소개받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많이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전에 지인 결혼식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제가 부케를 받았는데 그때 저를 보고 소개시켜달라 부탁했던 거죠. 자기가 대놓고 소개해달라 그러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일부러 소개팅 자리를 만들었던 거고요. 시종일관 밝아 보이는 저를 보며 제가 궁금해졌다네요. 용기 내어 번호라도 물어보고 싶었지만 제가 먼저 자리를 뜨는 바람에 지인에게 소개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죠. 저의 밝은 모습이 좋았다는 남자친구는 그렇게 제게 먼저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넘게 연애를 하며 서로 사랑을 키워나갔죠. 남자친구는 사랑 많이 받고 자라 구김없는 제가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연애 결혼이 아니셨어. 집안끼리 맺어져서 이뤄진 결혼이었거든. 나도 너무 어려서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사랑으로 했던 결혼은 아닌 거지. 그래서 그랬는지 두 분은 사이가 좋지 않으셨어. 엄마는 매일 짜증이었고 아버지는 대화를 피하셨지. 처음부터 사이가 좋지 못하셨던 두 분은 지혁 씨를 낳은 뒤에도 가까워지지 못하셨고 결국 이혼을 하고 마셨답니다. 다행히 여유 있는 외갓집 덕분에 어려움은 없었고 아버지 없이도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지만 지혁 씨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컸던 탓에 늘 화목한 가정을 꿈꿔왔다고 말했죠. 저는 평생 아버지와 가정의 행복을 그리워했던 지혁 씨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함께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제가 그 꿈을 꼭 이뤄주고 싶었죠. 저희는 생각보다 통하는 것도 많았고 무엇보다 서로를 참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고민도 하지 않았고 그저 하루빨리 지혁 씨와 결혼을 하고 싶었죠. 저희도 적지 않은 나이였기에 언젠가부터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고 하루빨리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결혼을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네요. 혼자 지혁 씨를 기르신 어머님이 저를 반대하고 나서셨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황당했어요. 어머니도 그동안 저희가 1년 넘게 만나는 걸 알고 계시면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그동안 지혁 씨에게도 제가 궁금하다 말씀하셨고 잘 지내고 있냐며 몇 번이나 물어보셨다네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 얘기를 꺼내고 먼저 찾아뵙겠다고 하자 어머님이 지혁 씨에게 제 연락처를 물어 저를 따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제서야 본심을 내보이시더라고요. 오늘 내가 따로 만나자고 한 이유는 연수양한테 따로 할 얘기가 있어서예요. 내가 그동안 아무 말 없어서 둘 사이를 허락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나는 두 사람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예? 그럼 왜 그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지... 연애야 지가 하고 싶다니까 냅두는 거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 아닌가요? 솔직히 지혁이가 마냥 어리고 순수한 애도 아니고 설마 하니 그렇게 생각이 없을 줄은 몰랐네요.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일인데 자기 좋다는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 그럴 줄은 몰랐다는 말이에요. 지혁 씨가 외조부님이 시작하신 어머니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알고 있었고 집안에 여유가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재벌가도 아니고 설마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지혁 씨네가 우리 집보다 여유가 많다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결혼을 못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막장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을 제가 겪으려니 도저히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네요. 연수양이 우리의 뭘 보고 좋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모도를 나무라고 생각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와서 결혼 반대한다고 나를 원망할 게 아니라 분수를 모르고 버텼던 자기 탓을 해야 맞지요. 나도 결혼해봤지만 결혼은 결국 끼리끼리인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아들만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연수양도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야. 지금이야 젊고 못 모르니까 서로 잘 맞고 행복하다 생각하겠지. 사랑, 유통기한 그리 길지 않아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딪힐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마다 그걸 다 견디고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만 듣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럼 잘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하고 먼저 일어날게요. 어머니가 그동안 아드님에게는 아무 말씀 없으셨으면서 저를 왜 따로 만나자고 하셨을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아들에게 헤어지라고 상처 주고 싶지는 않으니 제게 이렇게 협박식으로 알아서 떨어져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는데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할수록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홧김에 지혁씨에게 헤어지자고 할까 싶기도 했지만 헤어짐을 상상하려니 그 생각만으로도 너무 괴로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님 반대로 지혁씨와 헤어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지혁씨에게 어머니와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굳이 알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이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지혁씨도 당사자였기에 말을 해야 했죠. 지혁씨도 어머니가 그럴 줄은 몰랐는지 많이 당황해했어요. 우리 엄마가 설마 그러실 줄은 몰랐어. 나한테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셨던 분인데 나는 그 말이 엄마는 조건만 보고 결혼해서 불행했으니까 나는 사랑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인 줄 알았어. 근데 설마 연수 너를 찾아가셔서 그런 말을 하셨을 줄이야. 우선은 내가 엄마랑 다시 얘기를 해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제가 아드님에게 상황을 전했다는 걸 아시고 어머님이 얼마나 화가 나실지 생각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 제가 따로 설득한다고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어요. 지혁씨가 뭘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동안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자 대면을 한 날 어머니는 마지못해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다 제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아드님 때문이셨겠죠.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어머니가 아들이라면 끔찍이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너무 일찍 남편분과 이혼하시고 그 사이에 재혼도 연애도 안 하시고 아드님만 보고 사셨으니 그 마음이 어떻게 가벼울 수가 있었겠어요. 저도 부모님 사랑 받아봐서 알지만 어머니가 그러시는 것도 다 자식을 위한 애정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유별난 시어머니를 이해하기로 하고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저는 남편 만나서 호화로운 결혼을 바라본 적 없었지만 시어머니 덕분에 남부럽지 않은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 결혼이라며 고급 신혼집에 호텔 결혼식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그게 어디 제가 예뻐서 그러셨던 거겠어요? 어머니는 혹시나 제가 모를까봐 그러시는지 제게 뭔가를 해주실 때마다 다 아들을 위한 거라며 꼭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이거 너 예쁘다고 해주는 거 아니다. 다 내 아들 때문이지. 아휴, 너는 빈티가 나서 그런지 대충 아무거나 할 수가 없네. 우리 아들 수준에 맞추려니 여간 애먹는 게 아니야. 아무튼 내가 너한테 신경 쓴다고 너 괜히 착각하지 마라. 알아요, 어머니.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하면 우리 아들한테 차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너 없으면 죽겠다는데 내가 어쩔 도리가 있니?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마지못해 저를 들이셨다는 말씀을 빼먹지 않으셨고 제가 잘난 시댁 만나서 무임승차했다며 저를 철없고 염치 없는 며느리 정도로 생각하셨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억울하고 기분이 상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받은 게 있으니 저는 어머니에게 감사했고, 살다 보면 어머니도 언젠가는 저를 받아주시고 예뻐해 주실 날이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잘하려 노력해도 어머니는 저를 예뻐해 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꼬투리를 잡으시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타박을 하셨죠. 처음에야 저도 잘해보겠다는 의욕만 충만해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기죽지 않으려 했지만 아무리 밝은 저였어도 그런 소리를 견디는 건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니라 어머니와 만나는 날은 한 달에 한두 번 식사를 하는 날이 전부였지만 저는 언젠가부터 그때마다 소화제를 먹어야 할 정도로 그 자리가 불편해졌습니다. 남편 앞에서도 은근히 무시하시고 구박을 하는 탓에 남편도 불편해하기는 매한가지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나서서 어머니를 만류해보고 제 칭찬을 하고 감싸도 받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역효과가 날 뿐이었죠. 엄마, 연수 좀 예뻐해 주세요. 연수처럼 밝은 며느리 흔치 않아요. 언제는 딸이 없어서 딸 같은 며느리 보고 싶으시다 그랬잖아요. 딸도 딸 나름이지. 내가 쟤랑 수준이나 맞니? 너는 맨날 제 편만 들고 그러냐? 네가 쟤한테 홀랑 넘어갔다고 나도 그럴 거라 생각해? 너야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아니야. 엄마, 제발. 연수 앞에서 그만 좀 하세요. 어머, 너 지금 엄마한테 화내는 거니? 네가 생전 나한테 큰 소리 없던 애인데 네 마누라 구박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거 봐라. 이래서 집에 며느리를 잘 들여야 한다 이거야. 아무 문제 없던 우리 사이에 이게 지금 무슨 일이니? 처음에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고 해서 고마웠는데 그럴수록 어머니가 더 저를 미워하시는 게 보이니 저도 차라리 남편이 가만히 있어줬으면 싶어지더라고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이었죠. 그래도 남편과는 사이가 좋아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사실 저도 그래서 버텼던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반대하는 결혼을 한 것에 대해 정말 후회했을 거예요. 남편만 본다면 정말 제가 평생 그리던 그런 남편이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 결혼 기념일까지 챙기는 사람이라 부모님도 주변에서도 사위 잘 뒀다며 늘 칭찬이 자자했죠. 그래서 정말 시어머니만 뺀다면 완벽했던 저의 결혼 생활이었네요. 어쩌면 그래서 제가 더 시어머니를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에게 아무리 섭섭해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낳고 길러주신 분이고 또 시어머니 덕분에 받은 것도 많았으니까요. 남편이 일하고 있는 곳도 시어머니 회사였고 그것 때문에라도 저는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 얘기를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잘해보려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더 말을 꺼내면 남편 혼자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쌓이는 감정은 지울 수가 없었고 결국 참아내던 저도 폭발하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벌써 저희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한 지도 5년이 넘어갔고 그동안 어머니는 늘 여전하셨죠. 하지만 어머니도 많이 지치시는지 이전 같지는 않으셨고 저도 웬만한 잔소리는 요리조리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그 말은 정말로 듣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뭐 많은 거 바라니? 결혼할 때도 내가 너한테 분명히 말했잖니. 네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아들 행복하게 해주고 자식 낳아서 잘 기르는 것뿐이라고. 근데 너는 뭘 하길래 그것 하나를 이렇게 못하니? 벌써 몇 년째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사실 저희 부부는 하루빨리 아이를 갖기를 바랬지만 이상하게도 아이가 금방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딱히 원인을 찾지 못하는데 저희도 더는 방법이 없었죠. 제 나이도 벌써 30 중반이 되었고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전부터 내내 손자 타령을 하셨으니 그것도 적지 않은 스트레스였고요. 누구보다 아이를 기다리는 건 저희 부부였을 텐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잡으셨어요.
마음에 드는 것 하나 없는 며느리가 손주 하나 낳아주지 못한다니 제가 얼마나 미우셨을까요? 그래서 그런 짓까지 하셨던 모양입니다. 글쎄 세상에 어머니가 남편에게 여자를 붙이려고 하셨거든요. 어머니는 갑자기 남편을 이사로 승진시키시고는 비서까지 붙여주셨습니다. 남편은 무슨 비서까지 있어야 하냐며 거절했지만 어머니가 고집을 부리셔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비서가 이상하다며 제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비서들이 원래 그런 업무까지 하나? 아침에 몸에 좋은 거라면서 생식을 갖다 주길래 고맙다고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와서는 내 어깨를 막 주무르는 거야. 그리고 손까지 가져가서 안마를 해주겠다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 말로는 원래 기업 회장님들은 그러신다 하는데 내가 뭘 알아야 말이지. 처음에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대수롭지 않아 했습니다. 비서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상사의 컨디션을 위해 노력하는가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 비서가 점점 도를 넘어가더라고요. 그 뒤로도 남편은 비서가 너무 사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며 불편하다는 얘기를 종종 했고, 그런 일이 반복되자 저도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사실 남편은 두 남편이라 다른 여자가 앞에서 끼를 부리고 추파를 던져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상하다 할 정도면 뭔가 문제가 있다 싶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 비서 얘기를 꺼내시는 걸 보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혁아, 그 오비서는 어떻니? 젊은 사람이 확실히 센스가 좋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저 비서도 별로 필요 없고, 비서가 꼭 필요한 거면 그냥 남자 비서로 바꾸면 안 될까요? 그 한 공간에 여자랑 있는 것도 불편하고. 어머, 지혁이 너 설마 오비서가 여자로 보이니? 하긴 오비서가 워낙 미모가 출중하고 하다 보니 지혁이 너도 어쩔 수 없이 눈이 가겠지.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연수도 있는 데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니? 얘 연수야, 오해하지 마라. 지혁이가 설마 바람이라도 피겠니? 어머니가 제 편을 드는 분이 아니신데 그날따라 제 눈치를 살피며 일부러 그 비서 얘기를 꺼내는 것이 무척이나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그 오비서를 만나보기로 했죠. 그리고 오비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사모님, 근데 절 왜 보자고 하셨는지. 내가 오비서님 탓할 생각은 없으니까 혹시라도 모르는 척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비서님, 우리 어머니랑 무슨 얘기했어요? 예? 그걸 어떻게... 아무리 여우 같아도 갓 대학 졸업한 사회초년생은 어쩔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혹시나 해서 떠본 건데 바로 걸려들더라고요. 저 정말 처음부터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사장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뽑아주신다고 하셔서 저 정말 회사 잘리면 안 되거든요. 어머니가 오비서를 채용하시면서 오비서에게 남편을 꼬셔보라 하셨답니다. 취업이 어려웠던 오비서는 채용을 약속한 어머니 앞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날 이후로 매일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며 남편에게 접근을 했죠. 그 얘기를 듣게 된 저는 당장 어머니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따져 물으니 어머닌 참 당당하게 나오시더라고요. 어머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남편 옆에 여자를 붙이셨어요? 남편이 바람이라도 펴서 저희가 헤어지기라도 바라신 거예요? 아니, 나는 니들이 하도 애가 안 생기니까 니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 지혁이가 딴 생각이라도 있나 궁금해서 그랬지. 아니, 근데 결국 안 그랬으면 된 거 아니냐? 대체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 와서 난리야? 그런 일을 벌이셨으면 저한테 사과라도 하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태도셨습니다. 대체 왜 그러셨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저는 어머니의 솔직한 마음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일로 저는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대들었고 그 뒤로 1년여를 보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도 어머니가 그냥 제가 미워서 괴롭히려고 그러신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럼 미운 며느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남편이 중간에서 난감해하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도 쭉 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속상하게 하는 사람을 보지 않아서 그런지 저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빼면 마음이 참 편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결혼하고 7년 만에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 포기했다 생각했는데 그런 행복이 찾아와 주니 얼떨떨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동안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던 게 다 어머니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렵게 임신까지 하고서 계속 어머니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뵙지 않아도 어머니에게 손주가 생겼다는 소식은 전해야만 했죠. 안정기가 지나고 남편이 그 소식을 전하자 시어머니는 한달음에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도 전 시어머니가 무서웠고 저한테 뭐라 하실지 걱정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거의 1년 만에 만난 어머니는 이전과 아주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집에 오시면서 저를 주겠다고 무슨 선물을 그리 바리바리 싸우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부르는 말투도 너무 다정해지셨네요. 아가,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것도 알지만 이제 새 식구가 생기는 마당에 과거가 다 무슨 소용이니? 그러니까 너도 나쁜 일은 다 잊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만 생각하자꾸나. 알겠지, 연수야? 사과인지 뭔지 모를 말씀을 하신 어머니는 과거를 잊고 잘 지내보자며 제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아직 못 다 푼 앙금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어머니가 먼저 내미신 그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늘 제 컨디션을 살피시면서 저를 찾아오셨고 바쁜 남편 대신에 저를 챙기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가장 궁금해하셨던 것은 다름 아닌 아이의 성별이었어요. 선생님, 아이가 어떤가요? 아들인가요? 아들이죠? 초음파상으로는 엄마 닮은 것 같네요. 예? 엄마를 닮아요? 아니, 그게 무슨... 병원에서 대놓고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도 아들이면 아빠를 닮았다, 딸이면 엄마를 닮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처음에는 그 뜻을 알지 못하시고 어리둥절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아이가 딸이라는 얘기예요. 뭐? 그래서 엄마를 닮았다 이거야? 아니, 말도 안 된다. 내가 분명히 아들 태몽을 꿨는데. 예, 너 호랑이 꿈꾸고 딸 낳았다는 얘기 들어봤니? 호랑이는 무조건 아들이라니까. 병원에서 직접 얘기까지 들으셨으면서도 어머니는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줄곧 아들을 바라셨던 모양이에요. 대체 왜 그렇게 아들에게 집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기를 바라시면서 초음파 결과를 부정하셨죠. 그거 제대로 보이지도 않더만 확실하겠니? 어차피 낳아봐야 아는 거야. 내가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낳아서 결과가 다른 적도 많다더라. 아무튼 네가 낳는 그날까지 기도할 거니까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꼭 아들일 거야. 태몽이 다를 리가 없지. 어머니는 끝까지 아이가 아들이라 굳게 믿고 계신 눈치였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는 대수롭지 않아 하며 뒤늦게 찾아와준 아이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도 그동안 제게 잔소리 한 번 없이 잘해주셨고 저는 그만하면 모든 일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가 원하던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어머니는 제가 임신한 동안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하셨고 정말 아낌없이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임신한 동안 못 먹어본 음식이 없었고
비싼 마사지에 몸 관리까지 받으며 출산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출산을 얼마 앞두지 않은 제게 초호화 산후조리원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비싼 조리원을 갈 생각은 없었지만 어머니가 해주고 싶다 하시니 저도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처음 받아보는 시어머니의 사랑에 내심 기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모든 출산 준비를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벌어졌어요. 예정일을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 남편에게 급하게 출장이 잡혀버렸네요. 반드시 남편이 가야만 하는 일이라 누구에게 떠넘기거나 할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그러길 바라셨죠. 저는 오래 기다려 가진 아이라 혹시나 두려운 마음이 너무 컸고 또 중요한 순간에 항상 함께했던 남편이 없다는 게 겁이 났어요. 남편도 걱정하고 아쉬워하기는 마찬가지였고요. 혹시나 싶어 어머니에게 말씀도 드려봤지만 어머니는 난감해하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일인데 다른 직원을 보낼 수도 없잖니. 나라도 가면 좋은데 나는 병원에서도 혈압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그러고 게다가 이런 일로 네가 자꾸 빠지고 편의를 바라면 다른 직원들 보기에도 그렇지 않니? 어차피 애는 연수가 낳는 건데 뭐가 걱정이야? 내가 옆에서 연수 잘 챙길 테니까 지혁이 너는 너무 걱정 말고 잘 다녀와. 걱정 말고, 응? 저나 남편이나 출산일을 너무 오래 기다렸기에 하필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 출산일을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친정 부모님도 계시고 시어머니가 내내 같이 계셔 주셔서 다행이었어요. 첫 아이라 그런지 진통을 오래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딸일 거라 생각한 저는 낳은 아이가 아들이라는 얘기에 조금 놀랐어요. 사실 제가 아이를 낳자마자 거의 실신을 하는 바람에 낳는 순간에 아이 성별을 듣지 못했거든요. 뒤늦게 어머니가 아들이라며 좋아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아들이나 딸이나 둘 다 소중하다 보니 별 문제는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날 조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병원에 내내 누워있던 탓에 만날 수 없었던 아이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조리원에서도 저를 꼼짝 못하게 하셨습니다. 연수야, 어딜 가려고 그래? 움직이지 말고 누워 있어라. 어머니, 저 아기 한 번만 보고 오면 안 될까요? 제대로 보지도 못해서 너무 궁금해요. 너 죽다 살아났어. 실신까지 한 애가 어딜 돌아다니려고 그래? 누워있는 애가 어딜 도망이라도 가겠니? 지금은 애보다 네 몸을 더 신경 써야 할 때야. 내가 지혁이한테 너 잘 챙긴다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더러 어쩌라고 그러니? 사돈도 걱정이 많으시고 여기서는 내가 네 보호자니까 내 말 듣자 연수야. 응?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낳고 실신까지 한 게 걱정이 되셨던 건지 저를 꼼짝도 못하게 하셨어요. 옆에 남편도 없으니 더 걱정이 많으셨던 모양입니다. 결국 저는 하루 종일 병실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고 떨어져 있던 남편의 연락만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화 중에 남편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이 성별이 뭐야? 딸이랬다가 당신은 또 아들이랬다가 헷갈리게. 응? 어머니한테 못 들었어? 아들이라잖아. 그래? 아니 엄마가 어제는 분명 딸이라고 했던 것 같아서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딸이라고 그러셨어? 사실 나도 확실한 건 아닌데 그 손자를 기다리신다고 엄마가 아들 소식에 기운이 없을 리가 없잖아. 근데 당신 출산하고 의식 없을 때 엄마가 전화로 이상하게 말을 하시더라고.
딸이랬다가 아들이랬다가 나더러 아들은 엄마만 믿으면 문제 없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러시더라고. 나는 당신 쓰러졌다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줄 알았지. 남편은 어머니가 제 걱정에 정신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며 말을 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아이 성별을 헷갈릴 수가 있나 싶었고 뭘 알아서 하신다는 건지 어머니 말씀이 이상하게 생각되었어요. 게다가 전적이 있으신 분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촉이 곤두서더군요. 결국 저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시어머니 몰래 아이를 보고 오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병실을 빠져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나가신 어머니가 얼마나 멀리 가시는지 확인을 하다가 어머니가 옆 병실을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옆에 병실 산모랑 그새 친분이라도 맺으신 건지 남의 병실을 들어가는 어머니가 이상하게 생각이 되었죠. 결국 의심을 하던 저는 시어머니 뒤를 밟았고 옆 병실에서 경악할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옆 병실 여자에게 아이를 안기시며 우리 손주 밥 잘 챙겨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 수고했어요. 앞으로 애는 걱정하지 마. 우리 집에서 내 손주로 아주 잘 길러줄 테니까. 애 엄마 혼자 고생하며 키우느니 부잣집에서 자라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대신 돈만 받으면 앞으로 이 일은 절대로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돼. 알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란 저는 시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신 틈에 옆 병실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 알고 왔다면서 자초지종을 물었죠. 처음에는 모른다고 딱 잡아떼던 여자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얘기에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이번에도 저 몰래 무서운 짓을 꾸미셨더라고요. 제 아이가 딸이라는 것을 알고 아들을 가진 미혼모를 찾아다니셨답니다. 그렇게 그 여자를 알게 되었고 아이를 낳자마자 입양 보낼 생각이던 미혼모를 데려와 그 아들과 제 딸을 바꿔치기 하려 했어요. 설마 했던 얘기를 제 귀로 들은 순간 저는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시모를 찾아가 따져 물었죠. 어머니, 제 딸 어쩌셨어요? 뭐라고? 딸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남의 아들이랑 바꿔치기 하려던 제 딸 어쩌셨냐고요? 어머, 너 그거 어디서 들었어? 그럼 바로 옆 병실에 넣어놓고 제가 끝까지 모르기를 바랬어요? 대체 뭐 때문에 그런 짓까지 벌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3대 독자대를 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혼해서 대이을 집안도 없는데 뭐하러 아들을 바라세요? 그것도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업은 원래 남자한테 물려주는 거다. 니들이 딸 낳아서 정략 결혼시킬 것도 아닐 텐데 내가 우리 아버지가 키운 회사 망하는 꼴을 그냥 보겠니? 어머니는 자기 집안을 이을 손자가 필요했던 건지 아니면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야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손녀가 회사를 물려받으면 안 된다 싶었나 봐요. 지금도 그 이유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아무튼 제가 딸을 낳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 몰래 내 새끼를 바꿔치기 할 생각까지 했나 봅니다. 뻔뻔한 시모를 용서할 수 없었던 저는 그 얘기에 눈이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성치도 않은 몸으로 시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보이는 대로 시모를 때리고 머리끄댕이를 잡아 뜯었죠. 저도 제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지만 엄마가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람들이 달려들어 뜯어놓을 때까지 시모를 두들겨 팼고 시모는 피떡이 되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왔지만 그런 시모를 보고도 전혀 불쌍하지 않았네요. 대체 무슨 정신이 박힌 여자라 그런 생각을 하는지 더 알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그 여자가 끔찍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조리원에 따져 물어 제 아이를 찾아냈습니다. 다행히 그때까지도 아이는 조리원에 무사히 있었어요. 시모가 애를 어디로 보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알아차려서 정말 다행이었네요.
그렇게 저는 제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갔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상황을 알고 저를 찾아왔지만 저는 분노에 쌓여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당신 엄마 완전 미친 여자야. 지금이 조선시대야 선사시대야. 무슨 생각으로 살면 그따위 짓을 해? 대체 왜 그런지 이제는 알고 싶지도 않아. 미친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겠어. 나 그동안 당신 엄마라서 참아왔어. 당신도 알지? 근데 내 새끼한테 손대려는 사람 나도 더는 못 참아. 절대로 용서 못해. 나 당신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내 자식 포기하면서 당신 붙들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엄마랑 살던가 알아서 하고 나는 내 새끼 지킬 거야. 연수야,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근데 이혼하자 하지 마. 나도 너랑 내 딸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혼하자는 제 말에 남편은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많이 충격을 받았다며 그제서야 시모와 인연을 끊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자기 자식을 해코지하려 한 그 여자를 용서할 수가 없겠죠. 저는 결국 나와 아이를 택하는 남편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시모를 찾아가서 남편의 의사를 똑똑히 전했어요. 남편이 집도 회사도 다 포기하겠다며 앞으로 보지 말자 말하니 시모는 그제서야 잘못했다 빌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 면전에 대고 얘기해줬어요. 당신 아들이 결국 당신 버리고 나랑 자식을 선택하기로 했어. 당신이 끔찍이 생각하던 당신 자식이 당신이 증오스럽대. 그러게 대체 자식을 어디까지 쥐고 흔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내가 그동안 바보 같아서 다 참았다고 생각해?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당신을 참았던 거야. 당신은 이제 가족도 자식도 없어져 버렸네. 그럼 그렇게 아끼는 아들 없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한번 살아봐. 아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제발 나 좀 용서해다오. 내가 우리 지역이 없이 어떻게 살겠니? 너도 네 새끼 낳아봐서 알 거 아니니? 그러게, 자식 낳으니까 나도 정신이 들어서 말이야. 나나 당신 아들이나 내 새끼 지키려고 당신이랑 인연 끊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끼 생각하는 마음 알겠으면 희망 버리세요. 아들 없어지면 남는 것은 돈밖에 없는 시모도 아들에게 버림받는 건 싫은지 뒤늦게서야 제게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몇 번이고 제 가정을 깨트리려 했던 그 여자를 저도 더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 엄마가 아닌 가정을 택한 남편은 회사도 그만두고 살던 집도 반납하며 시모와 완전히 인연을 끊어내게 되었죠. 남편의 결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저도 잘 알기에 저희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작은 집을 구해 세 식구의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이사직함이 아니고 우리 집도 대궐 같지 않지만 저희는 세 식구가 함께 있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냥 아들의 인생을 자기 욕심대로 꾸미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자식을 위하는 거라 생각했다면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던 거겠죠. 시모가 언제 정신을 차릴지 지금쯤 후회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을 알기에 아마 평생 볼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앞으로도 저는 제 가족을 잘 지켜가며 행복하게 지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